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일차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문제가 제가 같이 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5번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뭐 여기 보시면 45번은 그 gx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얼마가 되지? 20이 되죠. 20.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아마 바로 보이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여기를 4 더하기 16 정도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 거는 거기 보면 f-g라는 녀석이 있죠. f 곱하기 f-g. 근데 이제 얘가 f-g가 무조건 f보단 작겠죠. 그죠? 요거 갖다가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46번 어렵지 않았고 47번도 어렵지 않았고 48번부터 볼까요? 48번. 전형적인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최소값 0을 갖는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그런데 fx의 최소값이 0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냥 fx의 극소값이 얼마야? 0이야 정도라고 세팅을 하셔도 문제 푸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겠죠.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t라는 녀석은 의미 아닌 실수니까 의미 아닌 실수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fx는 t의 가장 작은 근 fx는 t의 미니멈 x의 미니멈 이렇게 쓸까요? 얘를 gt라고 합니다. 어이구 됐죠? 어이구 난리 났네요. 그죠? gt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번 조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ga에 대한 좌극한 값하고 ga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뭐야? t는 a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다음에 a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으면 a에 대한 좌극한이 이렇게 돼서 더 높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t라는 녀석이 a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a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a일 때 최소값이 하나가 있는데 더 내려가면은 더 큰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 볼까요? y는 a라고 했을 때 일단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우리 이제 요 정도 문제집 푸는 친구들이면 이게 요 정도 그 경험이나 아니면은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만약에 요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GA가 되겠죠. GA.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요렇게 돼서 A보다 약간 작으면 요 값이 얼마가 될 거야? GA에 대한 약간 작은 좌극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GA에 대한 좌극한. 그러니까 이 GA에 대한 좌극한이 얼마냐면 GA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가 P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P 플러스 2야. 요 정도라고 잡아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괜찮죠? 이해됐죠? 그래놓고 나서 나번 조건을 보면 GA에 대한 좌극한 그러면 F 프라임 GA에 대한 좌극한이 이거니까 P 플러스 2에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 열과성의를 다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계산은 그냥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봐봐. 최소값도 0이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여서 요거를 제가 평행이동을 할게요. 평행이동.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y는 a인데 이렇게 잡아서 여기 값을 0이라고 세팅을 하고 여기 값을 2라고 세팅을 하고 여기 값을 k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뭐 fx라고 쓰긴 좀 그러니까 y라는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는 1인데 0에서 접하고 2를 뚫고 지나가고 K를 뚫고 지나가 그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A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Y'에다가 X값 대신에 얼마? 2를 대입한 녀석이 얼마가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2를 대입할 거니까 배제 미분법 없다 생각하고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k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은 2-k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k 값이 얼마가 될 거야? 8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됐죠? 그때 뭘 찾아야 돼? y는 a를 찾으셔야 돼요. k가 8이야. 이렇게. 됐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지? 이 녀석의 무슨 값? 최소값이 0이야.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 2보다 큰 0보다 2보다 큰 값을 하나 찾아서 대입한 게 0이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죠? 그런데 잠깐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f GA가 우리가 2였잖아. 2. 그러니까 f P-2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죠? f P-1이 나올 거니까 내가 얘를 평행이동한 걸로 치면 이 함수 y에다가 x값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x값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됐죠? 맞지 않나? 자, 여기다 마이너스 2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지 얘들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a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a 정도가 되겠죠. 얘는 얼마지? 3, 9, 27.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지워지고요. 다음에 이거는 16, 16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27을 빼자. 그러면 정답은 얼마? 133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소값이 0이라는 녀석이 아마 요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하고 상충하려고 나온 것 같네요. 됐죠?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최소값이 0이라는 거를 안 썼는데 정답이 나오기는 했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49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자, 50번을 보시면 상수 A, B에 대해서 fx가 있는데 절대값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네요. 그죠? 원점을 무조건 지나. 그런데 f1하고 f-1 사이의 관계가 요거는 뭐 나중에 혹시 구하는 게 확정값입니까? 구하는 게 f3이라는 확정값이면은 f1하고 f-1 사이의 관계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거만 갖다가 만족하는 fx를 하나만 찾아달라. 거기다가 3을 대입해달라. 판별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됐죠?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t-fk 곱하기 f t 플러스 1 마이너스 f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여기에 dt 괄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gx가 문제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x는 k에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집합을 a라고 한다. 말이 어렵나? a라는 녀석의 집합은 스몰 k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k는 이렇게 볼까요? k라는 녀석은 g가 x는 k에서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고 k가 0이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의 원소래요. 원소. 그 얘기는 뭐냐면 g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하고 0이라는 녀석에서 원소를 갖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극값을 갖지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극값이 존재하네 존재하지 않네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의해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g0이 0입니다라는 조건 하나와 미분을 하면 g'x는
fx 마이너스 fk 곱하기 f x 플러스 k 마이너스 fk 플러스 1 이렇게 생겨 먹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봐봐봐. fx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어디에 x는 k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얘가 y는 fk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지? 괜찮지?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k에서 무조건적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거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지 않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fx 플러스 1이지. f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x값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어디에 x는 k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흰 색깔도 분홍 색깔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노란 색깔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k보다 약간 작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k보다 약간 클 때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죠. 곱하기니까. 그럼 그 값이 없죠. 그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만약에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얘도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일어나야 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자. 여기가 y는 k야. 이게 뭐 정신 나갔어. x는 k야. 얘가 fx야. 그러면 얘는 부호 변화가 없잖니,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한 칸 평행 이동시킬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얘가 fx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 먹었니? 여기가 1이면 k 플러스 1은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은 봐봐. 얘는 흰 색깔은 k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노란 색깔은 여기에 k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려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볼까? 내가 지금 주력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x는 k야.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fx라는 녀석은. 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괜찮니?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한 칸 밀려서 왔다라고 쳐볼게. 한 칸 밀렸어.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얼마가 돼서 k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서 요렇게 얘가 y는 그러면 fk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f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 두 개의 얘를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앞에가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뒤에도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얘가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없으면 얘도 x는 k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털어버릴 거냐면 이게 k가 마이너스 1하고 0이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0일 때부터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f0이 얼마냐면 0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넌지시 언급을 하고 왔지만 fx라는 녀석은 무조건적으로 x는 0에서 어떻게 될 거야? 0을 지나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괜찮니? 그래서 k가 0일 때를 볼 거야. k가 0이야 라는 얘기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해. 얘가 fx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납득이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봐. 얘가 fx야. 여기가 원점이야.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A도 B도 전부 다 0이면 X 3승이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fx라는 녀석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는 0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값을 가져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b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k가 0일 때는 x는 0에서 요 녀석이 무조건 그 값을 갖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부호 변화가 있네 없네를 봤는데 봐봐봐. 부호 변화가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었고 부호 변화가 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다. 원함수가 그 값이 있다. 부호 변화가 있다. 원래 함수가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이 x는 0에서 그 값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뭐로 환산할 거냐면 부호 변화가 부호 변화가 없어라고 인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x는 얼마? 1에서, 왜냐면 플러스 하나를 한 거니까 k 플러스 1이니까. 이해되셨죠? 부호 변화가 있으셔야 돼. 근데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환산할 거냐면 fx를 가지고 놀 거니까 그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 큰 x는 0에서 위에 거에 의해서 얘가 그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그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fx라는 녀석이 0에서도 그 값을 가져야 되고 1에서도 그 값을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도 그 값을 가져야 돼. 가장 베스트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럼 뒤집어 까고 뒤집어 까면 그 값을 갖고 그 값을 갖고 그 값을 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f1하고 f-1이 같으니까 탈락. 됐지? 그럼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런 상황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원칙적으로는 높낮이를 따져야 될까? 아니죠. 뒤집어 깐 함수인데 3차 함수니까 기함수가 돼서 요 녀석의 높이랑 요 녀석의 높이가 서로 뭐 할 거야? 같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f1하고 f-1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같으니까 탈락. 됐지?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황도 있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은 여기 극값이거나 여기 지나는 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f-1하고 f1 사이의 관계가 f-1이 더 크려면 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들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니? 그래서 이거 식세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그 데이 8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방금처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거든. 그래서 뭐 옛날에 2013년, 14년 기출 문제를 보면 가끔 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쪼랩들은 예를 들어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수학 좀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요 상황은 왜 되고 요 상황은 왜 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샘플링을 하잖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 값 모르니까 k라고 세팅을 하면 fx라는 녀석이 x에 x-1에 x-k의 무슨 값? 절대값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 됐죠? 괜찮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3 값을 구하래. 근데 뭐시 꼴랑 아는 거라고 요거 하나밖에 없네. f'-1이 얼마다? 0이다. 그 얘기는 그냥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함수의 뭐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쓰시면 정답이 나오시게 될 거야. 됐지?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fx가 연속이다 그러면 몇 가지가 펼쳐져 머릿속에? 큰 틀에선 두 가지가 펼쳐지는 것 같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거기서 세분화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그다음에 연속함수면 뭐한다? 요즘 좀 성행하는 유형이죠. 뭐한다? 갈아탈 가능성이 생긴다. 두 개 함수 이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갈아탈 가능성이 생긴다. 됐지? 이번에 그 어디서 나왔더라? 5월 교육청 15번에서 나왔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본 조건을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B는 0이 아니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2분의 4야. 언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다음에 fx라는 녀석이 a 더하기 x분의 b야. 언제? x가 0이 아닐 때. 됐죠? 끝났어요. 이거 뭐 하는 문제야? 연속함수야. 두 개 그래프 그려놓고 뭐 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 만족하게끔 해결해달라는 얘기고, f의 최소값이 얼마래?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f 마이너스 1이 얼마래? 4래. 그런데 이게 뭐 이 정도는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f 마이너스 1이 4라는 녀석은 여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만큼은 이 함수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막 교차하고 있는데 교차하고 있다고.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비주얼을 보고 좀 쫄았거든요. 문제가 어렵나 했는데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렇게 되면은 x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얼마? 2가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실선으로 그릴게. 우리 안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다음에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를 무조건 지나고 있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함수를 그릴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의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두 개가 나오죠. 여기가 y는 a야.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요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요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 됐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됐지? 그런데 일단은 느낌이 조금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보다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여기를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있는데 됐지? 이제 요 보라 색깔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해요. A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면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잠깐만. 이 그림이 조금 그렇다. 그지?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아니, 그 흰 색깔이지. 흰 색깔. 요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면 이게 연속이 안 되지 않냐? 그지? 그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초록 색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 보라 색깔 상황 있죠? 요 한 가지 상황 대충 요것만 그려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초록 색깔로 밀어붙이기로 했고, 그럼 초록 색깔로 한 다음에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가 Y는 A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A 값이 나왔을 때 A가 음수라는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갖다 박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 정도라고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만 필요하니까. 됐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좀 빨간 색깔로 두껍게 칠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친구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부를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녀석 값이 여기서 최소로 갔겠지, 그지?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얘가 최소야. 그러니까 이 값을 잘 모르니까 내가 x를 잠깐만 p라고 잡으면 요 함수도 얼마? p,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럼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p 플러스 2분의 4라는 녀석이 얼마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p 값이 얼마면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얼마냐? 암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3 정도면 되나요? p 값이 마이너스 3? 뭐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럼 P값이 마이너스 6이면 되겠죠. P값이 마이너스 6. 자, 일단 여기까지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셨습니까? 괜찮지? P값이 마이너스 6. 그러면 6,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6분의 B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뭔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셨죠? 괜찮죠?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요거를 봐야 돼. 요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1일 때만큼의 상황은 뭘 따라가고 있어야 돼? 이걸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도 가능하지 않냐? 얘도 가능하지 않냐? 얘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아타도 크게 상관이 없잖아. 됐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뭐 지수로그 함수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뭐 삼각함수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잖아. 그지?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였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4라는 녀석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맞잖아. 이게 같은 경우 요 빨간 색깔 두꺼운 게 뭐한 경우? 큰 경우.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너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풀었냐면 거기 보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뭔가 범위가 나와야 되고 부등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거기다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 제끼면 마이너스 6은 6A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A가 될 거니까 여기서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A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A가 10보다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가 얼마야? 6 더하기 6A가 나올 거니까 7A 플러스 6 정도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의 무슨 값 찾으래? 최대값 찾으라고 하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4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 저희 조금 다음 영상에서 오늘이 며칠 차야? 8일 차? 9일 차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